바다, 그곳에는 수많은 수수께끼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보면 마을이 통째로 바다에 가라앉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거나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저에 숨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가라앉은 보물을 찾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채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가 찾아낸 것 중 가장 흥미로운 발견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잠수 들어갑니다. 상선 게르서파호와 은괴. 영국선 게르서파호는 1940년 12월 캘커타를 출항해 1월 시에라레오네 바다에서 리버 프랭 선단과 합류했습니다. 배에는 찻잎과 은, 무쇠 등이 실려 있었죠. 선단에 합류한 것은 게르서파호를 포함해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느린 상업선 위주였어요.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중임에도 군함에 호위가 없었던 탓에 독일군의 U-37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7척의 배가 격침되었지만 게르서파호는 큰 손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다만 행선지를 아일랜드 고르웨이항으로 변경하여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영국령 섬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월 16일 불행히도 하늘에서 배가 발각되어 17일 0시 6분 독일의 또 다른 잠수함에 의해 격침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2등 항해사뿐이었죠. 침몰선 수색은 1989년부터 계속 이어지다가 2010년 영국 정부는 미국의 해저 탐사업체 오디세이 마린 익스플로레이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력을 얻어 2011년에 간신히 배를 발견했죠. 해저에서는 무려 48톤이나 되는 순은이 회수되었습니다. 이는 적합물의 일부였지만 그래도 믿기 힘든 보물인 것은 분명하네요.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 1등 철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러시아 제국 해군의 자랑이었습니다. 1880년대 당시로서 최신 기술을 집약해 만든 것으로 적에게는 공포를 주고 아군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수년간은 기대했던 대로 활약했지만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격렬한 전투 중에서도 1905년 5월 27일에서 28일에 벌어진 스시마 해전은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 함대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로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일본 순양함 오토와나 나니와 등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결국 격침되고 말았죠. 이 순양함엔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금고가 실려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발견자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2018년 7월 15일 한국 기업인 신일그룹이 발견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수중에서 자신들이 발견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잠수사들은 침몰선에 보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대에 부풀었을지도 모릅니다. 순양함에는 200톤이나 되는 금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금괴가 실려 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배를 인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금괴가 발견된다면 일본과 한국, 러시아 사이에 불화가 생겨나며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순양함은 바다 밑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거리. 해저에서는 종종 배뿐만이 아니라 도시가 통째로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의 예로는 2017년 튀니지의 나블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과거 바다에 삼켜졌던 고대 로마의 도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네아폴리스라 불리며 365년 큰 해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록에 따르면 이 천재지변은 당시 아프리카 북부 해안 전체를 덮쳤으며 그 유명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도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 때마침 기독교와 로마의 이교도가 심하게 다투던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각 종교의 신자들은 이 쓰나미를 상대편의 모독 행위에 대한 천벌로 여기기도 했답니다.
이번에 다루는 다른 예들과 달리 보물다운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발견의 문화적 가치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16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고대 도시의 광경은 그야말로 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거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조각상, 해초나 조개 껍질로 덮여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민가. 고대 로마 사람들은 긴 세월에도 견딜 수 있는 훌륭한 마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갤리언 산호세오. 과거 스페인은 매우 부유하고 막강한 해양 국가였는데요. 중남미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으며 그로부터 금과 은, 보석 등 온갖 보물이 본국으로 반입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다면 그런 번영 국가의 지배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당시 유럽에 있던 군주들 대부분이 그 기회를 노렸답니다. 이로 인해 1701년 스페인계 합스부르크가가 종언을 맞이하자마자 스페인 계승전쟁이라 불리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일어난 것 중 하나가 바로 1708년 6월 8일 현재의 콜롬비아 앞바다에서 일어난 일명 와거 작전입니다. 영국이 스페인, 프랑스를 공격하며 많은 배가 격침되었고요. 갤리언 산호세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산호세오에는 금과 은, 에메랄드가 실려 있었는데 그 적하량만으로도 작은 나라의 재정을 감당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귀한 보물들이 모두 가라앉아 버린 것이죠. 2세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분투하는 가운데 1981년 미국의 트레저 헌터들이 발견을 선언했지만 콜롬비아 정부와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산호세오는 2015년 콜롬비아 해군에 의해 다시 발견되었는데요. 배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은보화는 실제 무게로만 따지면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도 1조 원 이상의 값을 지녔습니다. 여기에 문화적인 가치까지 고려하면 가격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이죠.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이 선박과 화물을 인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찾기만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 과연 이 꿈 같은 보물은 앞으로도 계속 바다 밑에 잠들어 있을까요? 범선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스 메르세데스. 대량의 보물을 실은 또 한 척의 배가 또다시 영국에 의해 침몰된 것은 산호세오 사건으로부터 약 100년 후 또 다른 전쟁 중의 일이었습니다. 그 배는 바로 1804년 10월 5일 산타마리아곳 전투에서 격침된 스페인선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스 메르세데스입니다. 2007년 오디세이 마린 익스플로레이션사가 메르세데스호의 잔해가 묻혀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이버가 회수한 금, 은은 17톤에 달했으며 가격으로는 약 5억 달러, 현재 환율로 5천억 원이 넘는 보물이었죠. 당시 이는 물속에서 발견된 가장 큰 보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긴 소송의 시작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오디세이사 대표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해역 공해에서 발견된 보물이므로 자신들의 것이라 밝힌 반면 스페인 정부는 보물이 발견된 것은 스페인 영해 내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스페인의 손을 들어주었죠. 메르세데스호가 운반하던 화물은 항구를 떠난 지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셈입니다. SS 센트럴 아메리카호. 1857년 9월 파나마의 항구도시 콜론에서 뉴욕을 향해 약 9톤의 금괴를 운반하고 있던 증기선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앞바다에서 허리케인을 만납니다. 배는 폭풍우를 피하지 못하고 모든 적화물과 400명 이상의 승객들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1988년 토미 그레고리 톰슨을 선두로 한 수색대가 난파선의 위치를 알아내는데요.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괴인 36kg을 비롯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보물을 바다 밑에서 건져내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메르세데스호와 마찬가지로 소송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19세기에 선박 침몰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한 39개의 보험사가 선박 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은 바닷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996년 그들은 발견한 보물의 92%를 무사히 손에 넣을 수 있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을 직접 느끼고 즐기셨다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여러분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이에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을 위한 새로운 자료를 찾으러 가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